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70대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마지막 고백. 75세의 박영자 여사는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명절이면 온종일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가족이라는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처럼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3년 전 고이 잠들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울타리에서 제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자 여사의 시간은 비로소 그녀 자신을 위한 여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영자 여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옆집 김씨 아줌마의 등살에 못 이겨 한번 따라갔다가 신세계를 만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유튜브로 손주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젊은 강사가 알려준 사진 보정 앱은 그녀의 최애 앱이 되었습니다. 주름을 옅게 만들고 피부톤을 환하게 보정하는 기능을 알아낸 날에는 밤늦게까지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죠. 마치 10대 소녀처럼요. 오늘도 영자 여사는 강좌에 일찍 도착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렇듯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그때였죠. 누군가 옆자리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단정한 차림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세는 영자 여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는 영자 여사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온 최우식입니다.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실례했습니다.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나지막했지만 또랑또랑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인사는 몇 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강좌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최우식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강사의 질문에는 언제나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답했습니다. 한 번은 강사가 어르신들 혹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아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최우식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MZ세대들이 오너라 놈이라고 하던데요. 오늘 놀면 안 되는 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죠. 영자 여사는 그의 박식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저런 분이 혼자 계시다니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늘 진지하게 강의에 집중했고 가끔씩 영자 여사의 필기를 흘끗 보기도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던 설렘이 새싹처럼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영자 여사는 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님, 제가 이모티콘을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혹시 좋은 앱 같은 건 없을까요? 강사가 친절하게 앱 몇 가지를 추천해 주려는데 옆에서 최우식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제가 사용해 보니 이 앱이 가장 무난하고 편리했습니다. 제가 잠시 시연해 드릴까요? 최우식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이모티콘 앱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손짓과 설명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은한 남자 스킨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향기에 영자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머금었죠.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장난기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자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송이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최우식 씨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요. 그녀의 황혼에도 다시 봄날의 벚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여사의 마음에 잊고 지냈던 감정의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여사는 화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는 그녀에게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죠. 최우식 씨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가 오지 않을까봐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잊었던 소녀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최우식 씨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영자 여사를 향한 시선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업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의 설명을 듣는 눈빛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런 그의 모습에 괜스레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젊은 시절 연애하던 때처럼 수줍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자 여사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 우산을 펼치고 나서려던 최우식 씨가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우산 없으신가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영자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다른 남자와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최우식 어르신. 죄송합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한 우산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빗물로 흥건했고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우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어깨는 미묘하게 맞닿았습니다. 영자 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의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빗속을 걷던 중 최우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는 비가 오면 마냥 신났는데 나이가 드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어르신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십니까? 그의 질문에 영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저는 비가 오면 빨래 걱정부터 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 걷느라 바빴죠. 그래도 가끔은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말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는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비가 오면 아쉬웠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과거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도 서로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우식 씨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자 여사는 그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 여사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쩌다가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셨습니까? 최우식 씨는 우산을 살짝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손주 녀석이 외국에서 영상 통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서운해 하더군요. 늙은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영자 여사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최우식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우식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는 영자 여사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속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빗속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의미 있는 물꼬를 틔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빗속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영자 여사와 최우식 씨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강좌 시간 외에도 두 사람은 복도나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면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고 짧은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최우식 씨의 모습에 괜스레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아이고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이람.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강좌가 끝나고 영자 여사가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는데 최우식 씨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자 여사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요? 아, 물론이죠. 최우식 씨는 영자 여사를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영자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 내린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최우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마트폰 강좌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특히 젊은 강사에게 질문하기가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박영자 어르신께서 늘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제 질문에도 답해 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영자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조금 더 일찍 배우기 시작했을 뿐인데 최우식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거투성이인데 말이죠. 어르신께서도 워낙 똑똑하셔서 금방 배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여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영자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자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안에는 작은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강좌 시간에 배우고 싶어 했던 이모티콘 앱 유료 쿠폰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늘 무료 이모티콘만 쓰다가 유료 이모티콘은 비싸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최우식 어르신.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자 여사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우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늘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으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영자 여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봉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데 그의 세심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영자 여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그 무언가가 그들의 시선 속에 오고 갔죠. 영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최우식 씨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우식 씨에게서 받은 이모티콘 쿠폰은 영자 여사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귀여운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며 젊은 감각을 뽐냈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새로운 이모티콘으로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마다 최우식 씨의 세심한 마음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의 배려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영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최우식 씨라는 존재가 조금씩 하지만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화요일 강좌가 기다려지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그를 우연히 마주칠까 싶어 동네 마트나 공원에도 발걸음을 더 자주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설렘과 활기가 되살아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여사는 강좌가 끝나고 최우식 씨와 함께 문화센터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최우식 씨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자신이 새로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우식 씨 아니세요? 여기서 뵙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옷차림의 50대 후반쯤 되는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최우식 씨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죠. 영자 여사는 낯선 여성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최우식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최우식 씨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 조순자 씨. 여기서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조순자라는 여인은 최우식 씨의 팔짱을 끼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우식 씨는 정말이지 여기서도 이렇게 뵙네요. 제가 얼마나 우식 씨를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최우식 씨의 연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영자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하며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최우식 씨는 조순자 씨의 팔짱을 조심스럽게 풀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영자 여사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이분은 최우식 씨가 더듬거리며 영자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조순자 씨가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이고, 저는 최우식 씨의 오래된 지인입니다. 아니, 지인이라고 하기엔 좀 더 특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우식 씨, 우리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이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조순자 씨는 영자 여사를 흘긋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명한 경계심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혹시 부부였던 걸까? 아니면 재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였을까? 최우식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영자 여사에게 간신히 눈빛으로만 미안함을 전하며 조순자 씨에게 거의 끌려가듯 문화센터 입구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자 어르신.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창했던 오후는 순식간에 먹구름 낀 하늘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함께 잊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우식 씨와 조순자 씨의 뜻밖의 만남은 영자 여사의 마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좌 시간에도 최우식 씨에게 시선을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그의 옆자리에 조순자 씨가 앉아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시 그녀와 함께 사라질까봐 내심 불안해졌죠.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감정, 즉 질투라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질투라니요. 영자 여사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다음 화요일 영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의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최우식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영자 여사는 쉽사리 그를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슨 자격으로 캐물을 수 있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좌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지만 영자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최우식 씨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날 조순자 씨가 그의 팔짱을 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최우식 씨는 그녀 앞에서 그렇게 당황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 여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최우식 씨와 마주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때 최우식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복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센터 앞에서 갑자기 조순자 씨를 만나서 어르신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서 죄송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염려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영자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뭐려. 저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자 여사는 애써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살짝 떨렸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저의 전처입니다. 그의 말에 영자 여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처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여전히 그와 얽혀있는 듯한 그녀의 존재가 영자 여사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영자 여사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했고 지금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 문화센터에 찾아왔더군요.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영자 여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사이인데 왜 팔짱까지 낄 정도로 친한 척을 했을까? 혹시 다시 합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르신께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께서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 여사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야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영자 여사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화센터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영자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최우식 씨의 전처가 나타났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자신이 느낀 강렬한 질투심에 더욱 놀랐습니다.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최우식 씨의 전처 등장으로 영자 여사의 마음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질투라는 낯선 감정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혹시라도 최우식 씨가 다시 전처에게 돌아갈까봐, 혹은 그녀 때문에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질까봐 온갖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스마트폰 강좌에 가는 발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괜히 최우식 씨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우식 씨는 영자 여사의 이런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자 여사의 주위를 맴돌았죠. 수업 시간에도 그녀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거나 쉬는 시간에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영자 여사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풀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전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강좌가 끝나고 영자 여사가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최우식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자 여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를 데리고 문화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영자 여사를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우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 전처 때문에 어르신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 여사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영자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70평생 남편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최우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만난 후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항상 밝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꾸밈없고 진솔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우식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르신 혹시 저와 함께 실버 건강 댄스 강좌를 함께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자 여사는 그의 뜻밖의 제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댄스 강좌라니요? 그녀는 평생 춤이라고는 춰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버 댄스 강좌라면 젊은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몸을 흔들어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최우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댄스 강좌요? 저는 몸치라서 춤은. 최우식 씨는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에 빙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몸치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떠십니까? 저의 이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하자는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최우식 씨의 제안이 단순한 댄스 강좌를 넘어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우식 어르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겠죠. 영자 여사의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근거림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정원의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황혼에도 새로운 춤곡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최우식 씨와의 댄스 강좌를 앞두고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춰보는 춤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최우식 씨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어설픈 모습으로 그에게 실망감을 줄까봐 집에서 몰래 유튜브로 실버 댄스 초보자 영상을 찾아보며 동작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뻣뻣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실버 건강 댄스 강좌 첫날이 밝았습니다. 문화센터 강당에는 영자 여사와 비슷한 또래의 시니어들이 3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최우식 씨는 영자 여사가 오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오셨군요. 긴장되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영자 여사를 향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저는 밤새 춤추는 꿈을 꿨습니다. 영 엉망이더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기본 스텝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려 애썼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왼발, 스텝, 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따로 놀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시니어들은 제법 능숙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영자 여사와 최우식 씨는 영 삐걱거렸습니다. 아이고, 최우식 어르신, 저는 영 안 되겠습니다. 춤에는 재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영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우식 씨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해보시죠. 이렇게 오른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영자 여사의 손을 잡고 함께 스텝을 맞춰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영자 여사의 얼굴은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격려 덕분에 영자 여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좌가 끝날 무렵 영자 여사와 최우식 씨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설픈 동작을 보며 깔깔거렸죠. 어색함은 사라지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하, 어르신. 우리 둘이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최우식 씨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여사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라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들은 함께 강당을 나서며 오늘 배운 스텝을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어깨를 스치고 손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영자 여사는 최우식 씨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강좌에서 입고 춤을 출 때 편하다며 직접 고른 운동화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동화는 그녀의 발에 딱 맞았고 색깔도 그녀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었습니다. 최우식 씨의 세심한 배려에 그녀의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런 걸 다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 여사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우식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이 운동화를 신고 저와 함께 멋지게 춤을 춰 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영자 여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거울 앞에 선 영자 여사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녀의 삐걱거리는 스텝은 이제 최우식 씨와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황혼 로맨스는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시작된 댄스 강좌는 영자 여사와 최우식 씨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어설픈 스텝을 보며 웃고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몸을 움직이며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강사님은 두 사람의 열정에 감탄하며 두 분 덕분에 강좌 분위기가 더욱 밝아집니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죠. 영자 여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최우식 씨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덧 문화센터의 모든 강좌가 종강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는 물론 댄스 강좌까지 모두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의 마음은 아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최우식 씨와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댄스 강좌가 끝나고 수강생들은 서로에게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최우식 씨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최우식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춤도 배우고 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영자 여사는 차마 어르신 덕분에 설레었습니다라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의 진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어르신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영자 여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하지만 깊은 감정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때 최우식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자 여사는 그의 말에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우식 씨는 그녀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초록빛 나뭇잎들로 싱그러웠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영자 여사를 앉히고 자신은 그녀의 앞에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르신께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잃었던 활력과 즐거움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우식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제 진심을 다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르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영자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지난날 혼자였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최우식 씨를 만난 후 달라진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최우식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우식 어르신. 저도 어르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르신이 좋습니다. 영자 여사는 어렵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우식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영자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원에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미 늦은 봄이었지만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듯 벚꽃이 다시 만개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 여사의 황혼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최우식 씨라는 든든한 나무가 자리 잡았고 그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피어나는 만개한 벚꽃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황혼의 불꽃 로맨스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